2025년 2월 8일 토요일 오후 책 쓰기 책 읽어드립니다. 아티스트 웨이, 마음의 소리를 듣는 시간. 세상의 모든 소리에 귀 기울여 나를 바꾸는 법. 줄리아 캐머런 지음, 이상원 옮김. 지은이 줄리아 캐머런에 대해서 읽어드립니다. 30년 넘게 전 세계에서 아티스트 웨이라는 창조성 워크숍을 진행해온 강연자다. 소설가이자 시인, 영화감독, 작곡가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예술가이기도 하다. 뉴욕타임스, 보그 등에서 저널리스트로 활약하던 중 영화감독 마틴 스코세이지와 결혼하여 뉴욕 택시 드라이버의 각본을 공동 집필했으며 영화감독 데뷔작인 신의 뜻으로 런던 영화제 감독상을 수상했다. 저자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아티스트라는 확고한 신념 아래 예술가뿐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도 내면의 창조성을 발휘하여 삶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왔다. 아티스트 웨이가 전세계 500만 부 판매되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으며 뉴욕타임스는 그를 변화의 여왕이라 극찬한 바 있다.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의 엘리자베스 길버트, 타이탄의 도구들의 팀 페리스, 배우 리즈 위더스푼, 가수 얼리샤 키스 등 다양한 분야의 창작자 예술가들이 그를 인생의 멘토로 꼽는다. 이 책은 아티스트 웨이 출간 이후 3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 모르는 이들을 위해 쓴 아티스트 웨이의 실천편으로 쉽고 단순하게 삶을 변화시키는 법을 소개한다. 바로 귀 기울여 잘 듣는 것이다. 저자는 나의 안과 밖의 소리를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티스트 웨이의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그리고 자신을 포함한 자기 삶의 아티스트들은 무엇을 듣고 어떻게 인생을 바꾸었는지 그 방법을 알려준다. 오늘부터 딱 6주 이 책의 조언을 따라 세상의 모든 소리에 귀 기울여보자. 진정한 나를 만나 나답게 현명하게 인생의 방향을 다시 잡게 될 것이다. 머리말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다정하게 들어보기로 했다. 듣는다는 건 무엇일까? 우리 일상에서 듣기는 무엇을 의미할까? 집중해서 들으면 달라지는 것들. 만일 인생에서 혹은 매일의 일상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줄 직관이나 예감을 찾고 있다면 답은 듣는 것에 있다. 귀를 기울이고 잘 들을 때 우리는 매일 주변의 수많은 신호와 단서에 집중할 수 있다. 그러니 멈춰서서 듣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집중하는 순간, 특히 시간에 쫓긴다고 느낄수록 잠시 멈추고 집중할 때 시간을 빼앗기기보다 오히려 선물 받는다. 듣기는 우리가 매일 하는 일이지만 지금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더 많이, 더 잘 듣는다면 어떤 삶이든 더 나아질 수 있다. 의식적 듣기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쉽게 주변 환경과 친구들, 우리 마음의 소리를 더 잘 듣는 사람이 되도록 해주는 길이다. 듣는 것은 통찰, 명료함, 즐거움을 선사하며 시선보다 더 멀리 내다보게 해준다. 그리고 우리를 서로 연결해준다. 내 안과 밖의 소리를 찾아 떠나는 여행. 이제 6주 동안 한 주에 한 단계씩 듣는 영역을 확장하는 수업을 시작할 것이다. 문제는 집중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하는 말을 정말로 잘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통찰력에 감탄할 때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끼어들지 말고 기다리는 것이다. 상대가 서둘러 말을 마치게 하지 말고 자기 생각을 충분히 펼치도록 기다리면 상대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것이었음을 알게 된다. 우리가 서로에게 줄 것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는 순간이다. 그리고 기회만 주어진다면 상대가 애초의 기대보다 훨씬 많은 것, 훨씬 다른 것을 준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저 듣기만 해도 이 모든 걸 알 수 있다. 때론 더 높은 자아의 소리도 들린다. 내면 깊은 곳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면 모든 것이 분명해진다. 따라서 참신하고 빼어난 무엇인가를 생각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그저 내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며 깨달음을 얻으면 된다. 아주 약간만 노력해도 들을 수 있다. 목표는 더 정확히 듣는 것이다. 더 높은 자아의 목소리는 고요하게 들리지만 명확하며 단순하다. 이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우리는 단순해 보이는 생각들이 결국 아이디어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또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길을 알려주는 예감이자 직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더 높은 자아에 귀 기울이는 연습을 하다 보면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들리는 소리도 들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듣는 연습을 통해 고요한 침묵까지도 들을 수 있게 된다. 침묵은 가장 높은 차원에 대하다. 이렇게 듣는 연습은 한 번에 한 단계씩 진행된다. 우리는 자신과 우리의 세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이곳 너머와 더 긴밀하게 연결되는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이제 들려오는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여보자. 나를 위한 6주간의 듣기 수업. 나는 이런 변화가 자기 자신과 남들의 소리에 귀 기울인 덕분이라고 믿는다. 이 책에서 소개할 방법은 창조성을 일깨우고 나와 타인, 세상을 연결시키는 능력, 즉 듣는 능력을 기르도록 해준다. 필요한 기본 도구는 모닝 페이지, 아티스트 데이트, 걷기다. 세 가지 모두 듣기를 바탕으로 한다. 그리고 각각 특별한 방법으로 듣는 기술을 개발한다. 모닝 페이지는 우리가 매일 아침 우리 자신에게 귀를 기울이도록, 그래서 자기 경험의 증인이 되고 더 잘 듣는 하루를 열도록 한다. 아티스트 데이트는 모험을 갈망하고 흥미로운 아이디어로 가득한 내 안의 어린아이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걷기는 주변 환경의 소리를 듣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내 안에 더 높은 자아 혹은 더 높은 힘을 인식하는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책을 40권 이상 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고 누군가 물으면 나는 들었기 때문이라고 답한다. 내가 할 말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다. 내가 글을 쓰는 과정을 최대한 정확하게 묘사해보면 나는 들은 것을 쓴다. 글쓰기는 사실 능동적 듣기의 일종이다. 듣기를 통해 무엇을 써야 할지 알 수 있다. 그러니 쓰기는 기껏해야 받아쓰기인 셈이다. 우리 내면의 목소리, 귀 기울이면 말하는 목소리가 이미 존재한다. 고요하지만 분명하게 우리를 인도하는 이 목소리는 단어들을 이어가며 생각의 흐름을 명료히 펼쳐낸다. 의식적 듣기에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잘 듣는 법에 대해 알게 된다. 이 방법의 시작은 들리는 것이다. 귀를 기울이면 자연스럽게 들리기 시작한다. 드러나는 진실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점점 진실해진다. 솔직함이 현실이 된다. 자기 영혼을 엿보게 된다. 너 자신에게 진실하라.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조언했다. 자신에게 진실할 때 남들에게도 더 진실하게 대하게 된다. 듣기는 우리를 이렇게 연결해준다. 듣기는 우리를 함께 묶어준다. 우리의 주변과 이웃, 우리 자신을 만나 기쁨을 경험하게 한다. 솔직함이 바탕이 되기에 잘 듣는다는 건 내면 깊은 곳, 신성할 정도로 진실한 나의 중심에 가닿는 것이다. 그래서 진심으로 더 잘 들으려 노력할수록 더 솔직해진다. 한 번에 한 걸음씩 우리는 솔직함을 향해 스스로 연습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자연스러워진다. 내 안의 창조성을 깨우고 나에게 솔직해질 수 있는 순간을 경험하게 하는 듣기 습관은 만들고 연습해야만 한다. 시작은 단순하다. 내가 했듯이 당신도 그저 시작만 하면 된다. 차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듣기 습관을 위한 3가지 도구. 내 마음의 귀 기울이기 모닝 페이지. 모닝 페이지는 내 가능성을 보여준다. 내 마음대로 듣는 연습, 아티스트 데이트. 혼자 시간을 보내며 발견하는 것들. 나만의 고민 상담 라디오, 걷기. 주변의 모든 소리를 듣고 느끼는 법. 오늘 하루의 사운드 트랙을 기록한다면 묻어내진 소리를 그냥 지나치지 말라. 날씨에 귀 기울이면 할 수 있는 것들. 내 주변 세상과 주파수를 맞추는 연습. 상상으로 듣는 것도 도움이 된다. 타인의 말 속에서 새로운 생각을 발견하는 법. 타인의 통찰이 나의 영감이 된다. 도대체 아티스트들은 어떻게 듣는 걸까? 예술의 시작은 대화로부터.
배우겠다는 마음가짐이 만드는 변화. 누구나 삶을 담는 말그릇이 있다. 참을성 있게 들어야 하는 이유. 독자가 아닌 청자를 대하듯이. 생각에 퍼즐 조각 맞추는 법. 온전히 집중하면 오롯이 기억된다. 영감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는다. 세상과 연결된다. 인생이 즐거워진다. 사랑과 경청은 구분할 수 없다. 생각을 먼저 알아줄 때 얻게 되는 것들. 집중하고 있다고 온몸으로 표현하라. 상대의 공간을 지켜주는 마음. 타인의 열정에 귀 기울여라. 공간과 존중은 곧 나의 매력. 통찰. 예상 못한 순간의 방문객. 전부 들을 필요는 없다. 나 자신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라. 머리의 소리보다 마음의 소리를 먼저 듣는 법. 나의 내면의 지혜를 구하라. 마음의 소리를 받아 적는 연습. 결국 영감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불안한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듣는 법. 낯선 공간, 낯선 소리가 깨닫게 해주는 것들. 마음이 나의 부족함을 일깨울 때 마음의 소리를 믿고 따르는 법. 서두르지 말고 여유롭게 듣기. 귀 기울이면 답이 보인다. 소중한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는 법. 마음에 믿음을 자라게 하는 말들. 나를 아끼는 이들의 격려를 듣는다는 것. 힘들 때는 주저 말고 손을 뻗어라. 마음속 영웅에게 지혜를 구하는 법.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을 짚어주는 목소리. 귀 기울여 인생의 방향을 잡아라.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조언들. 고요함에 귀를 기울이는 법. 고요함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들. 하루 1분 소리를 차단하는 연습. 마음의 평온함을 채운다. 원하지 않는 소리를 걸러내는 법. 맺은 말. 듣기 습관으로 누구나 자기 삶의 아티스트가 된다.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듣기 습관을 위한 3가지 도구. 나는 매일 모닝 페이지로 하루를 시작한다. 일어나자마자 기지개를 켜거나 스트레칭을 하듯 나의 마음과 정신을 깨우고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내 마음에 귀 기울이기. 모닝 페이지. 모닝 페이지는 매일 잠에서 깨자마자 의식의 흐름을 종이 3장에 기록하는 것이다. 나를 포함한 많은 이가 수십 년 동안 모닝 페이지를 쓰면서 이것이 최고의 듣기 방법임을 알게 되었다. 무엇을 써도 좋다. 모닝 페이지는 의식의 구석구석을 쓸어주는 작은 먼지솔과 같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별로 원하지 않는 것 등을 상세하게 알려준다. 그리고 모닝 페이지는 내밀하다. 우리가 정말 어떻게 느끼는지 보여준다. 모닝 페이지는 오로지 나 혼자 읽기 위해 쓰는 것이다. 개인을 위한 기록일 뿐 그 누구에게도 보여줄 글이 아니다. 모닝 페이지는 컴퓨터가 아닌 손글씨로 쓴다. 손글씨는 수공예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컴퓨터로 쓰면 속도가 빠르겠지만 모닝 페이지가 추구하는 것은 속도가 아니다. 기표와 개성을 추구한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왜 느끼는지 정확히 기록하고자 한다. 한편 모닝 페이지는 막연한 부정적인 감정을 해부한다. 내가 정말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놀라기도 한다. 어느 날은 이 일을 그만둬야겠어라는 중얼거림이 나올 수도 있다. 혹은 내 연애에는 떨림이 더 필요해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모닝 페이지를 통해 우리는 행동으로 나아간다. 모닝 페이지는 명상의 한 형태다. 의식 속을 오가는 생각 구름을 기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를 행동으로 이끈다는 면에서 다른 명상과 차이가 난다. 걱정을 날려버리는데 그치는 명상이 아닌 것이다. 우리는 걱정을 기록하고 그 과정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과 정면으로 마주한다. 모닝 페이지는 우리를 행동하게 만들고 위험을 감수하게 한다. 내 마음대로 듣는 연습. 아티스트 데이트. 아티스트 데이트는 감각을 깨우기 위한 도구로서 예술과 만남이라는 서로 다른 2가지가 핵심이다. 간단히 설명하면 매주 한 번씩 흥미있거나 관심 가는 무언가를 혼자 해보는 모험이다. 절반은 예술이고 절반은 만남인 이 이벤트는 사실은 자기 안에 아티스트를 발견하고 보살피는 것이 목적이다. 미리 일정을 세워두면 매주 이 모험을 설레이며 기다리게 된다. 나만의 고민 상담 라디오 걷기. 걸을 때 우리는 듣는다. 주변의 모습과 소리에 집중하고 감각이 깨어난다. 걷기는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도록 해준다. 예민하게 주변 상황을 인식할 수 있다. 우리는 여유 있는 속도로 걸으면서 마주치는 모든 것, 즉 나무에서 날아오는 홍방울색, 길가에 피어난 보라색 국화, 반짝거리는 초록빛 덤불, 발 앞을 재빨리 가로지는 회색 고양이 등을 발견한다. 다리를 뻗으면서 우리의 마음도 뻗어나간다. 소나무 위에 앉은 새들에게서 즐거움을 느낀다. 운이 좋다면 키 큰 풀숲 속에 꼼짝하지 않고 서 있는 사슴을 볼 수도 있다.
걷기는 뒤엉킨 인생의 문제를 풀어준다. 한 번에 한 걸음씩 명료함이 생겨난다. 철학자 키케고르는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걸었다. 우리는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걸을 수 있다. 걸으면 나는 이 문제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 걸으면서 우리는 자신이 사는 세상의 풍경과 소리를 받아들인다.